여기 FTA 관세무역연구원에서 대표이사와 무역영어 지금 담당을 하고 있는 김용원 관세사입니다. 토요일날 주말인데 이렇게 귀중한 시간 내셔서 참석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이제 공개 설명회는 사실 방학을 대비해서, 그리고 이제 직장인들 분들도 이제 여름에 이제 휴가 반납하고 공부를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지금 공개 설명회를 마련했고요. 벌써 7회네요. 7번째 공개 설명회고, 혹시 공부를 지금 현재 하고 계신 분들 손 좀 들어주실래요? 얼마 안 되시네요. 이제 공부를 좀 시작하려고 한다. 예. 예. 이제 늪으로 들어오시려고 하시는군요. 예. 자, 알겠습니다. 오늘 설명회는 한 1시간 정도 진행이 될 것 같고, 물론 이제 질문이 많이 나오면 그 이상도 이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어떤 길을 결정할 때 있어서의 고민이라든가 여러 가지 생각은 많이 하시면 하실수록 좋고 신중하시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제 결단이 서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생각을 좀 버리고 이제 합격만 생각하고 공부를 하시는 게 맞다고 봐요. 한 15년 정도 제가 강의를 무역영어 강의를 해왔는데, 합격한 친구들하고 합격을 못하는 친구들을 이렇게 보면 가장 큰 차이가 어떤 실력이라든가 이런 건 큰 차이가 없다고 보고요. 누가 더 절박했느냐의 차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절박하다고 하는 얘기는 다른 생각을 안 하고 관세사만 보고 공부를 한다는 얘기죠. 근데 절박하지 않은 친구들은 생각이 많습니다. 공부할 때 생각이 많고, 그리고 떨어졌을 때를 대비해서 항상 마음속에 플랜 B를 갖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런 친구들은 사실 막판에 갔을 때 여러 가지 이제 동력이 좀 떨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어떤 절박함의 차이라고 보고, 그 절박함이 없는 경우는 이제 본인이 확실한 어떤 확신이 없는 거죠, 관세사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공부를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뭐라 그럴까, 좀 어떤 자신을 믿고 좀 어떻게 과감하게 결단을 내리는 게 좀 필요합니다. 만약 그게 안 된다면은 아예 시작을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죠. 자, 오늘 그래서 전체적인 순서를 좀 말씀을 드리면, 크게 보면 이제 세 파트입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과 관세사 자격 시험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광업교 공략 방안 소개를 좀 드리고, 그 다음에 2015년 대비 전략, 어떤 이제 커리큘럼 그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질문을 좀 받고요. 그리고 예고해드린 대로 여러 가지 경품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것도 좀 추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연구원 및 관세사 자격 시험 소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저희 연구원은 이름이 좀 그렇죠. 학원이 아니라 연구원으로 돼 있어가지고 다들 학원인 줄 모르고 학원인 줄 알고 홈페이지를 들어왔다가 학원이 아니네, 잘못 왔네, 그래서 나간 분들도 많대요. 그래서 이름을 좀 바꿔야 되나 하고 있는데, 저희 컨셉 자체가 지금 이제 단순히 학원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이제 교육을 전체적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이제 추가로는 이제 연구 사업까지도 이제 하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작년 9월이었죠. 관세사로 시작을 하긴 했지만, 현재는 지금 원산지 관리사라든가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공적인 기관들하고 지금 협업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고, 조만간 또 결과가 하나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세사 자격시험 안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글씨가 좀 작습니다. 관세사가 뭘 하는 직업인지는 다들 알고 오셨죠? 지금 막 끄떡끄떡 하시는 분은 뭐죠? 지금 읽고 계신 거예요? 그건 아니시죠? 이 관세와 무역과 관련된 자격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여러분 뭐 알고 계세요? 무역영어 검정시험도 있고, 무역관리사, 국제무역사, 그 다음에 요즘에 굉장히 좀 이렇게 뜨고 있다고 해야 되나? 많은 좀 관심을 받고 있는 게 원산지 관리사, 그 다음에 관세사, 이런 것들인데, 관세사를 제외한 나머지는 그냥 자격증이에요. 자격증이고, 그걸 통해서 뭔가 어떤 직업을 삼거나 할 수는 없는 것들인데, 근데 원산지 관리사는 이제 왜 그게 중요하게 됐냐면, 원산지 관리사를 채용을 해야만 원산지 자율 발급이라든가 심사 업무가 굉장히 원활해집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취업 지원금을 줍니다. 1년에 1,200만 원씩인가를 줘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국제무역사보다 훨씬 더 메리트가 있어서 많이 몰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이 관세사라는 거는 뭐냐면, 관세사는 국가 자격입니다. 자격증이 아니고. 그래서 국가 자격이라는 건 뭡니까? 국가 자격.
변호사, 회계사 다 아시죠? 세무사. 예, 이런 자격처럼 국가에서 자격을 정하고 법률에 의해서 관리하고 고유의 업무 영역을 부여하는 게 국가 자격이에요. 관세사는 자격증이 아닙니다, 여러분. 국가 자격이고,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의사들에게 주는 면허와 똑같아요.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들이 의료행위하면 어떻게 돼요? 불법이죠. 잡혀가죠. 그죠? 관세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통관업을 하면 불법이고 위법이고 잡혀갑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단순히 자격증 시험이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오산이고, 이거는 이제 하나의 국가 자격이고 굉장히 그만큼 시험도 어렵고요. 다만 됐을 때 고유의 업무의 영역이 이제 부여가 되고 보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관세사고, 관세사의 주요 업무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통관입니다. 예, 그래서 통관을 대행을 하고 통관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그런 것들을 화주를 대리해서 세관과 상대하면서 많은 일을 해결을 해주고요. 이게 기본이에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 많이 업무가 늘어나는 쪽이 컨설팅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AEO라고 해서 어떤 보안과 관련된 컨설팅, 그리고 요즘 많이 또 하는 게 이제 FTO와 관련된 컨설팅이 되겠죠. 예, 이런 부분의 컨설팅을 또 많이 관세사가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어떤 법무 쪽으로 해서 세관에서 어떤 세금을 추징을 하게 되면 대기업 같은 경우 몇백억, 뭐 몇천억도 되거든요. 추징 금액이. 그럼 그거를 순순히 낼 회사가 있겠습니까? 없겠죠. 그죠? 한 번은 좀 개기고 싶겠죠. 그죠? 예, 억울합니다. 이러면서. 근데 그거를 누가 해줘야 돼요? 예, 관세사라든가, 그 다음에 관세사가 대리할 수 있는 게 행정심판이에요. 행정심판까지는 되는데 그게 소송으로 넘어가 버리면 그때는 이제 관세사와 법무법인이 코웍을 해가지고 또 그걸 이제 사건을 맡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지금 업무가 많이 확장이 되어 있는 게 관세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멋있죠? 별로? 예, 별로 그닥이에요. 예, 죄송합니다. 저 말고 좀 잘생긴 사람이 나왔어야 되는데 멋있는 사람이. 아무튼 예, 그래서 시험은 아시겠지만 1차가 있고 2차 시험이 있습니다. 1차 시험은 객관식이고요. 절대평가입니다. 과목은 뭐가 있죠? 관세법, 무역영어, 요게 이제 1교시고 회계학과 내국소비세법이 2교시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차 시험 과목은 관세법, 그리고 관세평가, HS, 그리고 무역실무, 이 4과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험은 지금 4월 달에 1차 시험을 이제 보고요. 이제 여기 6월 말로 돼 있는데 6월 말이나 7월 초에 2차 시험은 진행이 되고, 올해 2차 시험은 7월 12일에 있습니다. 이제 한 20일 정도 남았습니다. 예. 오늘 이 자리에서 모의고사를 치렀습니다. 예. 그 이제 20일 후에 봐야 될 친구들. 그 친구들은 지금 뭐 굉장히 예, 어떤 상태일까요? 예, 초조 불안, 뭐 아니면 될 대로 되라, 뭐 초월, 뭐 별의별 현상이 다 나타나요.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한데, 아무튼 예, 그 친구들도 이제 거의 고생 끝이죠. 붙든 떨어지든 일단은 예, 고생을 많이 했는데, 아무튼 1년에 한 번 시험 봅니다. 좀 야박하긴 합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작을 하시는 분들은 내년 1차부터 준비를 하셔야 되니까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 게 요즘 관세사 수험생들이 얼마나 됩니까? 응시율이 얼마나 되고 합격률이 얼마나 되고 뭐 이런 것들을 궁금해 하실 텐데, 보시면은 2006년도에는 대상, 여기서 대상 응시가 뭐냐면 대상은 접수한 인원을 말해요. 시험을 접수를 했고, 그다음에 응시는 실제 시험장에 온 분들을 말하는데, 관세사가 유독 결시율이 많이 좀 높습니다. 예. 그래서 2006년만 해도 1,500명 정도가 응시를 했고 접수를 했는데, 올해 2014년도에는 지금 몇 명이죠? 거의 3,000명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배가 늘었습니다. 2배가 늘었는데 합격 인원은 어떻게 됐나요? 75, 75, 75, 86 이때 재수, 그죠? 이때 본 사람들은 재수였죠. 그잖아요. 75등까지만 합격하다가 그 다음에 어쩌다가 80등 했는데도 붙을 수 있는 거였잖아요. 예, 이때 특별한 이유가 좀 있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75, 75, 75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소수점 2자리까지 그 동점자가 나와서 규정이 있습니다. 법 규정이 있어서 여기도 이제 2명은 재수죠. 그래서 이제 77명이 합격을 했고, 작년에 이제 관세청장님이 관세사 인원을 늘리겠다라고 해서 장기적으로 많이 늘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올해 일단 몇 명? 90명. 예, 그래서 지금 올해는 이제 90명을 뽑는데, 응시 인원은 2배로 늘었지만 지금 합격 인원은 꼴랑 15명 늘은 거죠. 예. 근데 이게 더 늘어날 거라고 지금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관세청장님은 어떤 자리인가요?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분들이에요.
이해됐죠? 그래서 어떤 임기라는 게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뭐 위에서 이제 뭐 지금 요즘 뭐 내각한다, 개각한다 얘기 많이 나오죠. 그래서 위에 있는 장관님들, 차관님들이 옮겨가면은 청장님이 다시 올라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관세사 인원을 늘리겠다라고 했던 청장님이 내년에도 3년 후에도 계실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새로운 청장님의 생각이 다르면 또 바뀔 수도 있습니다. 바뀌는데 제가 볼 때 한번 늘렸던 응시 인원을 줄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어떤 신뢰보호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한번 늘려놓으면 줄이긴 힘들어요. 그래서 최소 이 인원이 좀 유지는 되진 않을까. 예, 늘어나도 많이는 안 늘어나겠지만, 예, 많이 늘어나면 여러분들한테는 좋겠지만 나중에 합격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그게 다시 이제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한데, 자, 근데 또 문제가 뭐냐면 1차 시험에 인원을 너무 많이 뽑아놨죠. 지금 올해도 570명, 작년에 539명. 그래서 올해 2차 시험 응시 대상자가 몇 명? 1080명. 합격자는 몇 명? 90명. 예. 경쟁률은 여러분이 알아서 계산을 좀 해보시면 되겠죠. 예. 자, 이런 시험이 지금 관세사 시험입니다. 예. 그래서 그 1차 같은 경우는 객관식이고 절대평가니까 뭐 혼자 잘하면 돼요. 점수만 넘기면 됩니다. 근데 2차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상대평가죠. 인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90등 안에 들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휴학을 하든가 2차를 공부하는 분들은 직장인 같은 여기 직장인들 많이 있으시죠. 예, 그러면은 뭐 제가 뭐 퇴직을 하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최소 휴직 정도는 어느 정도로 좀 생각은 해놓고 계셔야 됩니다. 예, 상대평가기 때문에 경쟁을 하시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절대적인 공부 시간이 모자라요. 직장인들은.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라는 걸 말씀을 드렸고 내년엔 또 더 늘어나겠죠.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올해 1차 시험 통계가 좀 나와 있어서 참고로 말씀을 좀 드리는데 올해 1차 시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950명이 접수를 했고 응시를 2,200명이 했고 그러니까 600명 정도 아니 700명 정도가 시험장에 안 온 거죠. 접수만 해놓고 그리고 응시율이 74% 합격률이 25% 예, 썩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채점 결과 이게 사실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무슨 과목입니까? 회계학이죠. 그럼 여기 끝에 보시면은 과락률 돼 있는데 과락이 뭐예요? 40점이 안 된 거죠. 40점이면 16문제거든요. 40문제 중에 16문제 회계학을 못 맞춰가지고 떨어진 분들이 전체의 몇 프로? 56%. 그러니까 떨어진 사람 중에 56%가 회계 까락으로 떨어진 분들이에요. 그러면 이게 의미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1차를 합격을 하시려면 무슨 과목을 잡아야 된다? 예, 회계학을 잡아야 된다. 회계학과 있으세요? 회계학과? 없으세요? 예. 진짜 부러워하는데.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과락률을 또 보면은 내구소비세법이 갑자기 올라왔습니다. 올해 1차 시험이 그나마 조금 합격률이 25% 정도로 이제 낮은 이유가 많은 사람들은 이제 회계학에 많은 포커스를 맞췄고 무역 영어에 많은 시간을 투자를 했는데 관세법도 그렇게 썩 쉽지가 않았고요. 특히 어려웠던 게 내구소비세법이에요. 예, 그래서 과락률이 이렇게 높다 보니까 뭐 내구소비세법 과락으로 떨어진 분들은 없습니다. 대부분 합격을 어떻게 하냐면 회계학을 40점만 겨우 좀 넘기고 나머지 점수로 좀 평균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나머지 과목들의 점수가 좀 높아져야 되거든요. 내구소비세법이 확 까먹은 거예요 이번에. 그래서 평균으로 떨어진 분들도 좀 많습니다. 내세법을 좀 높여가지고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공부하실 때 내세법도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합격자 성별 현황 돼 있는데 예, 남성분들이 아무래도 좀 많습니다. 거의 한 65%, 63%, 예, 여성분들이 37%, 거의 40%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뭐 여성분들 꽤 많죠. 참고로 저는 16기 관세사고요. 16기면은 99년도에 합격을 한 겁니다. 99년도. 예, 연식이 좀 됐어요, 저도. 예, 연식이 좀 됐는데 그때 제가 학원 다닐 때는 한 20-30명 정도 학원에 있었는데 100% 남자였어요. 100% 남자였어요. 그래서 되게 우울하게 공부를 좀 했던 기억이 나는데 요즘에는 예, 굉장히 이제 여성분들도 많이 응시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또 법인에서요 여성분들을 더 좋아해요. 어느 면에서는 예, 잘 안 옮긴다고. 남자들은 뽑아놓으면 자꾸 옮긴대요. 자기 사업 욕심도 많고 막 이러니까 예, 어떻게든 핵심적인 걸 빨리 배워가지고 이제 빨리 점프를 하든가 내가 개업을 하든가 막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야망이 있잖아요. 좋게 말하면 야망.
그러니까 오래 안 있으려고 그러고, 다만 그냥 뭐 여성 관세사들은 계속 그 회사 계속 다니면 좋잖아요. 점점점 승진해가지고 팀장 되고 하면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도 많고. 그리고 여러분 여성분들 꼭 알아놓으셔야 될 게, 관세법인은 뭐 임신이나 출산과 관련해서 휴가 갔다 오면 제자리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고민 많이 하시죠. 관세사는 그런 거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대신 실력으로 좀 승부를 하셔야 돼요. 자, 이거는 작년 합격자들 뭐 관련된 통계인데요. 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성별은 비슷합니다. 한 6대 4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압도적으로 연령대는 20대가 가장 많습니다. 20대 후반이 좀 많습니다. 그 남학생들 같은 경우 이제 군대 갔다 와서 복학한 친구들, 그리고 이제 30대가 한 16%, 그리고 40대가 4%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40대 이상이 이제 수치로 보면 3분이었어요. 작년에 3분이었는데 그 중에 2분이 관세청 공무원이었습니다. 그 일부 과목 면제받은 분들 있죠. 그분들이 이제 합격을 한 거고, 일반 출신 중에는 사실 1명이었어요. 40대 이상은. 계시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그래도 이제 희망을 놓지 희망을 놓으면 안 되시는 게, 한 몇 년 전에는 최고령 합격자가 50대도 있으셨어요. 50대 관세사 있으셨습니다. 인간 승리죠. 자, 그리고 이런 질문도 많이 받아요. 제가 이쪽 전공이 아닌데 가능하겠습니까? 라는 질문도 많이 받는데, 뭐 보시면 알겠지만 전공자, 무역이나 국제통상 출신들이 38%, 근데 비전공자가 훨씬 많죠. 한 60% 정도가 비전공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예 및 동차 비율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오른쪽에는 유예는 뭔지 아시죠? 1차 시험을 보고 다음에 2차 시험을 보는 걸 유예라고 하고, 그 다음에 동차는 그 해에 1, 2차를 같이 보는 거를 이제 동차라고 합니다. 근데 이 바닥 용어가 좀 세분화되어 있어서 뭐 3년차 동차, 생동차 뭐 이런 말들이 있어요. 생동차는 뭐예요? 1차, 2차를 다 처음이죠. 다 처음 봐서 한 번에 붙는 거. 그런 생동차는 사실 좀 있으면 나오겠지만 많을까요? 없을까요? 생동차는 여기 보시면 동차생 수험기간에서 1년, 이 사람이 생동차예요. 여기 8% 되어 있는데 숫자로는 1명이에요. 1명. 1명이고, 동차는 대부분 몇 년? 3년 차입니다. 3년 차. 그래서 여기 보시면 77%가 2년에 붙었다고 얘기를 해요. 물론 이거는 30기 관세사 회장을 통해서, 단체 카톡방을 통해서 이제 호구 조사를 한 결과라, 뭐 제가 쫓아다니면서 뒷조사를 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카톡으로 다 이제 한 건데, 물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의 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뻥이라고 하는 건 공부 기간을 늘리는 게 아니라 줄이겠죠. 줄이겠죠. 아무튼 그런 걸 좀 감안을 하시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제일 많은 거는 유예생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1차를 붙었다면 다음에 2차를 붙는 그런 분들이 압도적이에요. 2년 차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이제 3년 차 같은 경우는 이제 동차생 이렇게 되는데, 결론이 여기서 그럼 나오는 거죠. 관세사는 몇 년 안에 끝내야 된다? 3년. 3년이 넘어가면 합격률이 그래프에도 나와 있지만 어떻게 됩니까? 확 떨어집니다. 회계사는 1차를 3년 안에 붙어야 된다. 3년 안에 회계사 1차 못 붙으면 접어라 라는 말이 있대요. 네 공부가 아니다. 관세사는 그나마 조금 쉬우니까 3년 안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최종 합격이죠. 근데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분들도 있다고요. 7년 차. 관세사 시험의 역사와 함께 하신 분이죠, 저분은. 그 7년이라는 기간 동안 그죠? 시험지 양식도 많이 바뀌었을 거고요. 과목도 바뀌었고, 뭐 국제 협약도 많이 개정이 됐을 거고, 그럴 거예요. 저 공부할 때는요, 10년 차 형님이 한 분 계셨어요. 10년 차 형님. 그분은 참 모든 걸 알고 계세요. 시험에만 못 붙을 뿐이에요. 아무튼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3년이에요. 3년. 3년 동안 죽어라 공부를 해서 붙고, 그게 안 되면 사람이 놓을 땐 놔야 되는 결단력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계속 붙잡고 그냥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마음속에 좀 계획을 잡으실 때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몇 년? 3년. 일단은 2년 안에 쇼부를 보시고, 만약에 아쉬움이 남으면 그때 이제 1년을 한번 더 해보고, 안 되면 접는 걸로. 공부라는 게 오래 하면 할수록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뭐 항상 재수생들이 점수가 더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건 우리가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계획을 좀 세우실 때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과목별 공략 방안 소개인데, 이거는 이미 뭐 인터넷에도 뭐 카페에도 많은 글들이 있어서 다 아실 거예요.
자, 일단 1차 관세법은 아시는 것처럼 고득점을 맞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죠? 예, 제가 볼 때 80점 이상은 맞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1교시에는 같이 보는 게 뭡니까? 무역영어죠. 예, 그래서 무역영어는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워요. 요즘 너무 쉽게 나와서. 예, 과거에는 무역영어과라고 아까 회계학처럼 무역영어과라고 막 떨어졌거든요. 그때는 무역영어 강사 인기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별로 없어요. 예, 우리 유전 회계사님만 인기가 많고. 아무튼 그 무역영어는 근데 영어 공부다 보니까 좀 지루하죠. 지루해서 나름 많은 시간을 투자함에도 불구하고 좀 실적이 잘 안 나오는 과목 중에 하나긴 해요. 그렇다고 확 점수가 떨어지는 건 아닌데. 그래서 무역영어 같은 경우는 국제 협약에서 요즘 많이 비중이 높아졌고 주요 협약에서 많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영어를 잘 못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뭐 이런 분들이 많은데 영어 못해도 돼요. 그냥 협약을 외우시면 돼요. 예, 왜요? 예, 그럼 영어 공부를 하시든가 그러면. 예, 무역영어 하려고 정말 무역영어 하려고 그 뭐죠? 성문 기본 영어, 종합 영어, 맨투맨 아세요? 그거 샀다고 하는 분을 제가 봤어요. 빨리 가서 환불하라고 그랬는데 영어 실력을 다투는 시험이 아닙니다. 무역영어는. 그렇기 때문에 영어를 잘 못하더라도 협약을 자주 보시면 문제 충분히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쫄지 마세요. 자, 이게 1교시 과목이고 대부분 시험을 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1교시는 되게 천국이에요. 행복해요. 관세법도 막 술술술 풀리고 무역영어도 아는 것만 툭툭툭 찍으면은 뭐 60점은 맞거든요. 자, 이제 헬이죠, 헬. 2교시.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과거에는 2교시에 무역영어랑 회계학 같이 본 거? 여러분들 선배들이 몸으로 막 싸우고 해가지고 청원 넣고 해가지고 과목이 지금 찢어진 거예요. 몰랐죠? 회계학이 딱 들어왔을 때요. 무역영어랑 회계학이 2교시 같이 봤어요. 생각해봐. 끔찍하지 않아요? 예, 근데 지금 좀 찢어졌습니다. 다행히. 자, 내국소비세법하고 회계학이고, 먼저 회계학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뭐 회계학 공부 방법은 회계사님이 말씀을 잘 해주시겠지만, 회계학은 절대적으로 길게 매일 자주 이렇게 보셔야 돼요. 몰아서 공부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그래서 회계학은 동차를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놓으시면 안 돼요. 조금씩이라도 계속 좀 보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금방금방 까먹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런 자격시험을 공부해 보신 경험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야 될 게 그겁니다. 이런 시험은 100점을 목표로 하는 시험이 아니죠. 그죠? 1차 올백 맞으면 신문에 나와요? 만약에 2차 뭐 가산점 5점 준다 그러면 열심히 할 수도 있겠다. 그죠? 근데 1차 시험은 뭐 올백을 맞는다고 해도 맞을 수도 없을 뿐더러 해도 아무런 그게 없어요. 효율적인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버릴 부분은 과감하게 버리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때 이제 필요한 게 이제 회계학이라든가 무역영어 같은 경우는 그걸 적절하게 좀 조율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각각의 이제 과목 선생님이 얘기를 해주실 거고, 자, 이제 올해 갑자기 이슈가 된 내국소비세법이에요. 예전에는 그냥 관세법과 같이 그냥 공부 좀 하면 70점 이상 나오는, 무난하게 나오는 그런 과목이었는데 올해 의외로 50점대가 매우 많았습니다. 예, 그래서 내국소비세법은 무역영어나 회계학에 가려져 가지고 별로 이렇게 관심을 안 둬요. 예, 근데 막판에 몰아서 공부를 많이 했는데 올해 시험에서 나온 메시지를 보면 글쎄요, 1차에서도 이제 그렇게 쉽게는 만만한 시험은 아닐 거라는 메시지를 준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차 시험이 점점 어려워질수록 동차 얘기는 점점 들어가겠죠, 이제. 그죠? 1차만 해도 이제 벅찬 시기가 아마 올 것 같습니다. 자, 1차는 그렇고 2차는 뭐 글씨가 좀 작아서 안 보이시겠지만, 자, 2차 관세법은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1차 때도 공부했고 2차 때 또 하는 거니까 그만큼 쉽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아니에요. 2차 공부하는 친구들이, 관세법을 공부한 친구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1차 때 공부했던 내가 알던 관세법이 아니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 모르시겠구나. 아직 안 해보셨으니까. 자, 1차 때 관세법은 법 규정에 있는 세부적인 내용을 조금씩 바꿔서 틀린 것을 고르시오, 맞는 것을 고르시오, 이런 문제가 나와요. 예를 들어서 뭐 관세청장이 승인을 해주는 거냐, 세관장 승인 대상이냐, 이해되셨죠? 15일이냐, 뭐 60일이냐, 90일이냐,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반면 이제 2차 시험은 논술형이다 보니까 어떤 관세법상 제도에 대해서 그 배경부터 쫙 알고 그걸 다 이제 써야 되는 거죠. 물론 암기도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더 깊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단순히 표면적인 법 규정을 외우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관세법이 이제 좀 이따가 보시면은 2차 과목 중에 뭐가 있냐, 무역실무가 있는데 관세법 무역실무가 처음에 들어갈 땐 되게 익숙한 과목이에요. 근데
2차 공부를 한 1년 이상 하시고 나면 나중에 가서 굉장히 발목을 잡는 과목이 그 두 과목이 됩니다. 반면에 처음에 진입 장벽이 높은 거는 어떤 과목으로 알고 계세요? 에? HS? 예. 제가 상담을 많이 받았잖아요. 봤는데 그 로스쿨 제도가 생기면서 신림동이 한번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사시 시험 보려고 막 그 엄청난 인구가 들어와 있다가 이제 로스쿨이 생기면서 그 사람들은 이제 갈 곳이 잃어버린 거죠. 할 줄 아는 건 공부밖에 없는데, 그리고 엄마한테 합격하고 온다고 짐 싸갖고 올라왔는데 내려갈 순 없고, 그죠? 업종 전환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시 공부하던 분들이 뭐 관세사, 뭐 법무사, 그다음에 뭐죠? 변리사, 뭐 이런 쪽으로 많이 이렇게 업종 전환이니까 좀 이상하다. 아무튼 했는데 관세사도 많이 왔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하나같이 한숨을 쉬는 게 뭐였냐면 HS였어요. HS라는 과목 책을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그냥 표죠. 번호, 숫자 있고 품목 있고 이거예요. 이걸 다 외우는 겁니까?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람이 할 공부가 아니네요. 그리고 다들 그렇게 마음을 접은 분들이 꽤 많았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진입 장벽이에요, 우리한테는. 예, 근데 사실 막상 공부를 하면 그걸 단순히 다 외우는 과목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조금 어려워요. 진입 장벽이 될 수도 있고 우리도 좀 어렵게 느껴지지만, 얘네들은 관세율표와 상품학 부분은 범위가 바뀌지 않고 똑같은 부분을 계속 반복적으로 암기를 하고, 예, 공부를 하면은 어느 순간 익숙해지는 과목이기 때문에 나중에 가면 편해져요. 편해져요. 근데 말씀드렸던 관세법하고 좀 전에 봤던 무역실무는 매번, 매년 또는 매월 학계에서는 새로운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그죠? 관세법도 제도잖아요. 그러니까 제도를 운영하다 보면 새로운 문제점, 새로운 이슈가 계속 나와요. 그리고 학자들이 계속 연구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공부가 끝이 없는 거예요, 무역실무는. 그래서 끝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할 게 많아진다는 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관세평가. 이 관세평가는 지금 2차 과목에 들어온 지 한 4년, 5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로 어렵냐면, 지금까지 나온 기출문제를 봐도 그렇고 어떤 문제의 방향이라든가 형태가 딱 정해지질 않았어요. 이해되셨죠? 예, 과목이 왔다 갔다 해요. 문제의 유형이나 패턴이. 그리고 학원마다 가르치는 강사님들의 스타일도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학생들도 되게 혼란스러운 거죠. 그래서 올해 관세평가 문제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관세평가 과목의 어떤 방향이 정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예. 자, 그래서 2차 과목은 사실 뭐 전략 과목이 있어서 고득점을 맞고 나머지는 40점만 넘자 주관식 시험에서 이런 관리가 될까요? 그 힘들죠. 그래서 주관식 시험은 다 잘해야 됩니다. 다. 객관식과 좀 다르게. 그렇기 때문에 2차 같은 경우는 한 최소 1년 정도의 시간을 잡고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깊고 넓게, 그리고 반복적으로. 자, 됐고요.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면 뒤에 가서 질문 시간이 따로 있으니까 그때 좀 하시면 되겠고, 자, 2015년 대비 전략 및 커리큘럼 소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다 1차를 준비하려고 오신 거죠? 대부분. 그죠? 1차. 자, 그러면 당장 7월부터 시작을 하시렵니까? 아니면은 한 11월부터 시작하시렵니까? 아니면 1월부터? 인터넷에 보면 독학해도 1차 붙을 수 있다던데? 독학하실 건가요? 예. 앞에 있는 학생, 여학생 지금 공부하고 있죠? 1차 독학하면 붙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걔네들은 왜 거기다 그렇게 댓글을 달까? 회계학과 나왔을 것 같아? 되게 나쁜 애들이다, 그지? 지는 회계학과 나와놓고 독학해도 돼요. 예. 그러면 또 멋모르는 우리 신규 또 이런 분들은 독학해도 되나 보다. 그리고 혼자 막 인터넷을 헤맵니다. 그리고 여러분, 관세사는요, 교재를 예스24 이런 데서 사시면 안 돼요. 학원 교재를 그냥 사셔야 돼요. 꼭 저희 학원뿐만 아니라 관세사 공부를 할 때의 교재는 학원 교재로 하는 게 제일 맞습니다. 이해되셨죠? 괜히 이상한 교수님들 책 사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관세사 무역영어인데 무역영어 검정시험 1급 뭐 이런 거 사가지고 공부하시면 안 돼요. 이해되셨죠? 예. 자, 1차는 그나마 2차에 비해서는 쉬운 게 맞습니다. 맞고, 그래서 학원 과정도 기본 이론 강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스터 과정은 저희가 따로 이제 만든 건데, 이제 내년 한 초반에 갑자기 이제 급하게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문제풀이랑 기본반을 좀 섞어놓은 과정이고, 이제 기본적으로는 기본 강의와 문제풀이 과정, 그 다음에 모의고사 과정, 이 세 개로 연결되어 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 이론 과정은 매달 홀수달에 개강을 합니다. 2달 과정으로 계속 돌아가고, 문제풀이 과정은 11월 달, 1월 달 2번 개강을 합니다. 그리고 모의고사 과정은 3월 달에 개강을 합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팁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그 1차 공부는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절대적인 점수만 확보하시면 되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책을 여러 권 보고 학원을 여러 개 다니고 뭐 이러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나 정하셨으면 그것만 열심히 하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은 뭐죠? 제가 볼 때 안정적으로 합격을 하시려면 기본서는 몇 번? 2번. 네, 2번 정도 보세요. 근데 여기서 이제 고민이 있는 거죠. 학원에서 진도 따라갈 때 나갔던 것도 한 번으로 쳐주나요? 뭐 이런 거. 사실 저는 처음에 만들 때 그거 빼고 개인이 2번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것도 좀 부담된다고 하시는 분이 있어서 그것까지 쳐서 2번 정도는 보셔야 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또 무슨 내용이 나오죠? 객관식이에요. 책을 아무리 많이 봐도 많이 우리 틀려봤잖아요. 막 치사하게 글씨 조금 이렇게 바꿔가지고, 그죠? 그런 게 관세사 1차에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풀이는 왜 하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틀려보셔야 돼요. 많이 맞추는 과정이 아닙니다. 문제풀이 과정과 모의고사 과정은 많이 틀려와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런 거에 많이 낚이는구나 라는 걸 본인이 알고 그걸 생각하고 풀면은 답이 금방금방 보이지 않나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과목별로 최소한 500문제 이상씩은 소화를 다 하셔야 됩니다. 이건 정말이에요. 회계학은 더 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회계학 같은 경우 이제 밑에도 나오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휘발성이 강하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꾸준하게 조금씩이라도 하셔야 되고, 전략 과목에서 고득점으로 가야 된다. 관세법. 예, 내국소비세법도 옛날에는 전략 과목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는 좀 힘들 것 같고, 오히려 무역영어가 더 점수가 잘 나오는 친구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이 2과목 정도는 80점 이상을 맞고, 나머지 어려운 과목에서는 4, 50점 정도 맞아 놓으면 평균은 60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좀 전략을 짜셔야 됩니다. 100점이 목표가 아니에요. 그걸 꼭 명심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전업수험생의 경우 이제 1차를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전업수험생이라면은 앞으로 지금 시험까지 거의 뭐 한 8개월 이상 남았는데 1차만 계속 하긴 좀 그러니까 2차 과목도 일부를 좀 건드려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여기서 그 뭐라 그러죠? 인터넷에서 좀 이상한 소리 하는 놈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렇게 현피라 그러나? 이런 말 쓰기 좀 그런데, 그 1차 공부할 때 2차 공부를 좀 곁들여서 하세요라는 말 많이 해요. 뭐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은 아닌데, 과목의 선정이 중요합니다. 보통 뭐 하라 얘기해요? 뭐 HS를 먼저 보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절대 여러분 HS라는 과목은 한번 딱 수업 듣고 몇 달 동안 손 놨다가 다시 보면 되는 그런 과목이 아니에요. 이해되셨습니까? 한번 손을 딱 대면 쭉 봐야 되는 게 HS예요. 1차 과목하고 전혀 연관이 없죠. 그거를 왜 1차 공부하면서 HS를 들어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1차 공부를 하면서 2차를 좀 건드리고 싶다면 1차와 연관되는 관세법 또는 무역 실무 이런 거를 보셔야지, 쓸데없이 내 에너지를 지금 분산을 시키는 거잖아요. HS는 또 수업 한 번 듣는다고 내게 되는 과목도 아니에요. 정말로. 그렇기 때문에 HS를 같이 곁들여서 하겠다는 생각은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관세법과 무역 실무를 먼저 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1차는 이 정도로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7, 8월에 만약 1차를 시작하신다면 제가 볼 땐 그래요. 그 7, 8월 달에 그렇다고 2차를 먼저 듣는 것도 저는 조금 반대하는 반대하는 그건데, 왜냐하면 그 어차피 HS라든가 관세평가는 2차를 시작하는 친구들도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처음부터 천천히 세부적으로 알려드려요. 근데 2차 관세법과 2차 무역실무는 1차 때 배우고 온 친구들이라고 가정을 해요. 그래서 아무 기본이 없는 분이 2차를 바로 들었다. 그럼 되게 섭섭한 장면이 많이 나타나죠. 어떤 거? 1차 때 배웠죠. 다음 이렇게 나간단 말이야. 그럼 감히 거기서 전 아닌데요 이렇게 할 사람 있나요? 여기서 괜히 얘기했다가 이상한 사람 되잖아요. 그래서 2차를 내가 먼저 듣고 싶다 하더라도 관세법과 무역영어는 먼저 들으시는 게 맞아요. 그걸 듣고 2차로 넘어가야지 이게 연결이 되지, 바로 2차부터 들어도 된다. 그런 애들도 좀 현피를 뜨고 싶어요. 왜 남의 인생에 자꾸 지들이 나와가지고, 예. 그 카페나 이런 데서 글 날리고 노는 애들 대부분 다 인터넷 듣는 지방 애들이에요. 여러분 모르셨죠? 절대 거기 의견이 메인 의견이 아니에요. 예. 오히려 학원에서 강사들하고 계속 교류를 하는 친구들은 거기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강사님들이 더 정확한 얘기를 해주는데 뭐 자기들끼리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출처도 없는. 아무튼 그렇다는 거 좀 알아놓으시고, 그 다음에 2차는요. 2차는 좀 바쁩니다. 커리가. 그래서 보면
기본 이론 강의가 5월 달부터 바로 시작을 하고요. 7월 달에도 똑같이 기본을 한 번 더 돌리고 방학 때다 보니까 5, 6월 달에 못 들었던 또 친구들이 또 기본반을 7, 8월에 들어오고 그리고 9월, 10월 달에는 심화반이 2달 동안 개설이 됩니다. 심화반은 뭐냐면 그 책에 있는 내용을 그냥 겉에 한번 읽어주고 설명하고 넘어가면 그게 이제 확실히 어떤 논술이 될 수 있을 만한 수준이 아니에요. 더 한 번 더 들어가야 돼요. 뎁스를 한 번 더 깊게 해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심화 강의까지는 저는 필수라고 얘기합니다. 2차 공부할 땐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야 될 게 뭐 밑에도 나오지만 처음부터 암기에 매몰되시면 안 되고 정말 많이 책을 보시고 생각을 하고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셔서 출제위원이 어떤 문제를 낼 거 아니에요. 논술을 무슨 과거 시험처럼 시제를 하나 툭 던지는 거지 않습니까? 50점짜리 문제라는 게.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생각으로 어떤 취지로 이런 문제를 냈을까라는 어떤 그게 맞아야 돼요. 그 정도 수준까지 내가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그 맞는 방향으로 써야 돼요. 암기는 그 다음 과정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렇게 되려면 초반에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책을 많이 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마스터 과정이라는 게 있는데 원래 예전에는 심화 강의에서 문제풀이로 이렇게 건너뛰었거든요. 근데 문제풀이라는 과정은 어떻게 되냐면 50점짜리 10점짜리 문제 자료들을 답안을 나눠드리고 이제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학생들은 편하게 공부를 하고 싶어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할까요? 그 문제풀이 자료를 막 프린트를 드리면 그냥 그걸 외우려고 그래요. 이게 왜 이게 중요하고 왜 이 단원에서 이 문제가 출제가 됐고 왜 이게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냥 자료다. 외우자. 나오면 대박 아니면 모르겠고 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마스터 과정에서는 다시 한번 일회독을 하면서 그 분야에서 중요한 게 뭐고 왜 이런 게 출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 이게 나오면 뭘 써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방향성을 좀 전달을 해드리는 게 마스터 과정이에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쓰고 기술하고 어떤 양 배분도 되게 중요하겠죠. 한정된 지면에다가 이걸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어떤 만큼을 써줘야 되는지에 대한 기술적인 것도 꽤 많습니다. 2차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문제풀이 과정으로 좀 하고 이제 1월부터 근데 여기 이제 모의고사가 4월, 6월 돼 있는데 모의고사는 1월부터 계속 시작이 됩니다. 예. 그래서 6개월 동안 이제 모의고사를 봐요. 매주 오셔서 시험 보고 내면 이제 첨삭을 해서 다음 주에 다시 찾고 그리고 등수 쭉 나오고 예. 후달리겠죠. 예, 자기 등수가 딱 나와요. 물론 이름은 공개 안 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예, 근데 그런 경우는 있더라고요. 수험번호 여기다 붙여 있죠, 그 앞에 책상에. 그거 여러분 띄시면 안 돼요. 이거 전리품 아닙니다. 그대로 두셔야 돼요. 다음 주까지는 저희는 고정 자석제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오면 이제 자기 자리에 앉아서 시험을 보거든요. 근데 내가 흠모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자리 가서 수험번호를 볼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점수를 보고 나보다 공부 잘하네 그러면서 이번 시험 잘 보셨네요 이러면서 쪽지 주고 막 그런데요. 그래서 그게 싫다고 고정 자석 하지 말자고 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예, 근데 그렇게 되면 좀 안 좋아지잖아요. 먼저 오는 학생들 위주로 자리를 막 맡게 되면 좀 어수선해져서 저는 그냥 고정 자석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상상만 해도 좋아요. 나에게도 그런 로맨스를. 예. 그런 분들한테는 지금 모의고사를 치는 사람들인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런 사람들은 이제 시험이 앞으로 D-390인 거죠. 무슨 의미인 줄 아세요? 예, D-390.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그렇게 농담을 해요. 이제 2차 이제 한 20일 후에 볼 애들은 야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았다. 그래서 그치 한 390일밖에 안 남았지. 이러면서 자조적인 얘기를 막 하던데. 자, 2차 공부는 밑에도 나와 있지만 학원의 커리가 거의 1년 내내 꽉 차 있어요. 예, 꽉 차 있어서 학원을 쭉 따라가는 방법도 물론 좋은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걸 자기가 다 소화를 해야 될 경우에 한해서.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좀 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심화까지는 꼭 필수적으로 들으시고요. 마스터라든가 문제풀이 부분은 본인의 진도에 따라서 또는 과목별로 좀 효율적으로 선택을 하셔야 돼요. 제가 아무리 학원을 운영을 하고 있지만 무조건 다 들으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저거 다 못 따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잘 좀 생각을 하시는데 근데 중요한 건 그겁니다. 그 시험 계획 같은 걸 이렇게 세울 때 월 단위 또는 2달 이렇게 잘라서 이제 계획을 세우거든요. 그때 이런 부분들을 자기들이 계획을 세웠으면 그 계획 안에 무조건 다 끝내는 노력을 하셔야 돼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도 무조건 진도는 나가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이 진도가 계속 밀려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마스터도 듣고 싶고 문제풀이반도 듣고 싶고 문제풀이반은 예를 들어서 올해 1, 2월 달에 문제풀이반에 풀이 시간에 나간 프린트가
요즘에 어마무시 뭐 이런 말 쓰던데 어마무시하죠. 예. 자, 그것들을 소화를 못하는 거예요. 자료는 쌓여가니까 뭔가 흐뭇한데 그죠? 뭔가 이렇게 쌓아놓고 있으니까 좋긴 한데 이걸 봐야 되잖아요. 근데 볼 시간이 없는 이유가 진도가 이게 자기가 딱딱 끊어가지고 다음 과정에 넘어갈 준비를 자기가 해놓고 이제 수업을 들어야 되는데 그냥 계속 끌려가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으시려면 각 과정마다 본인이 반드시 1회독씩 하시면서 복습을 하시면서 끊어 나가야 돼요. 그런 연습을 좀 하실 필요가 있고, 자, 그래서 그 관련된 게 1번, 2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학원 수업 한 번 들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꼭 자기 걸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고, 3번은 제가 특히 강조하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2차 시험을 암기 시험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틀린 겁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틀린 겁니다. 교수님들은 누가 다 잘해왔나를 테스트하고자 문제를 내는 게 아닙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물론 HS는 제외. 나머지 세 과목은 누가 암기를 잘할까요가 아닙니다. 암기를 여기서 제일 잘하는 사람은 아마도 저 끝에 있는 우리 그죠? 꼬맹이 몇 살이죠? 10살이요? 11살이라는데요. 아빠가 딸 나이를 모르시면 어떡합니까? 예. 우리 11살 저 최은소 관세사님이 아마 그죠? 암기는 제일 잘하지 않을까요? 저 친구들 저만한 나이 때 책 한 권 주고 한번 외워봐 그러면 한 달이면 외울걸요? 아닐 것 같아요? 저 친구들은 스폰지예요. 스폰지 진짜 다 외워요. 근데 관세사 시험이 그런 수준의 시험일까요? 암기 시험?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공부를 초반에 이제 나중에 여러분 1차 시험 보시고 2차 공부 하실 때는 책을 아까 많이 보란 말씀을 드렸죠. 그 교수님하고 어느 정도 교류가 될 수 있는 레벨까지 올려놔야 돼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외우고 그 교수님이 어떤 문제를 냈을 때 내가 외운 부분에서 뽑아서 쓰는 거잖아요. 그 뽑는 판단을 자기가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 나중에 큐넷이라고 하는 산업인력공단의 그 시험 관련 그 사이트를 가보시면 채점위원들이 남긴 평이 있습니다. 교수님들이 남긴 평이 있는데 읽어보세요. 예. 굉장히 다 혹평이에요. 뭐 암기만 딥대해가지고 쓰고 앉아있냐 뭐 이런 소리예요 다. 예, 그럼 꼭 한번 읽어보시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랑 뭐 다 같은 내용들인데 고시 공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요, 그냥 공부하자가 아니고 먼저 목표를 정해 놓으셔야 돼요. 최종 목표. 내가 관세사 최종 합격을 언제 하겠다. 내년이다, 내후년이다. 그러면 그 목표를 먼저 설정을 해 놓으시고 거기에 맞는 스케줄을 짜는 거예요. 일단 시작해보자. 이건 아니에요. 그러면 아까 7년차 보셨죠? 그분은 솔직한 거예요. 예. 여러분 7년차가 돼요. 이해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부는 2년, 길게 봐야 3년 안에 끝내야 되는 시험이고, 그러면 목표 설정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나의 모든 전략을 맞춰 가야 됩니다. 공부를 취미로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게 세워져 있으면 단계별 목표를 월별로 딱딱딱딱 끊어서 나가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하루에 나가야 될 분량까지 다 정해놨습니다. 내가 2달 동안 책 한 권을 돌리겠다. 그럼 매일 나가야 될 분량이 나오겠죠? 그걸 다 정해놨어요. 그리고 그날 무조건 그 페이지를 나가요. 안 나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 고시생들 본 적 있죠? 학교에서 중앙도서관이든 중도든 어디든 그죠? 걔네들 보면 항상 약간 좀 이렇게 멍하고 있는 애들도 있지 않나요? 왜 웃으세요? 많이 봤어요? 예. 항상 고시생들은 그런 것 같아요. 저 학교 다닐 당시에는 그 반바지를 입고 원래는 하얀색이었을 면티를 입고 약간 예, 그땐 피존 뭐 이런 게 없었나? 아무튼 약간 목도 늘어지고 그죠? 그리고 이제 무슨 샌들을 신는데 걔네들은 꼭 양말을 신어요. 요즘 같은 어떤 그런 그 뭐죠? 더신 같은 양말 말고 이렇게 까만 거, 하얀 거, 아디다스 이런 거. 옛날에 히포 이런 것도 많이 신었는데 히포 아십니까? 하마 있는 거? 예, 그런 양말 올려 신고요. 그리고 엄청나게 큰 배낭 메고요. 그리고 이제 뭐죠? 그 방석하고 독서대하고 막 바리바리 싸들고 올라갑니다. 터벅터벅 아침에. 그리고 자기 자리로 가요. 자기 고정 자리가 있어요. 고정 자리가 없지만 고정 좌석화를 자기가 만들어요. 어떤 자리는 냄새나서 걔 말고 못 앉는 자리도 있어요. 걔는 가요. 가서 세팅을 해놓고 칸막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그 화일 같은 걸로 다시 벽을 더 올리죠. 바리케이트를 올리고 포스트잇 막 좀 붙여놓고 세팅이 좀 필요합니다. 세팅을 하고 독서대 놓고 책도 딱 해놓고 공부해요? 아니에요. 걔네들은 해야 될 일과가 있어요. 일단은 나가서 세팅하고 나가서 뭐 커피 한 잔 먹고 그다음에 담배 피는 애들은 담배 하나 피고 신문도 좀 보고 그리고 이제 꼭 해야 되는 게 이제 배를 비우고 공부를 해야 돼요.
그 하루에 되게 중요한 일과예요, 걔네들한테는. 근데 걔네들은 한번 그래놓고 앉으면 공부를 어떻게 합니까? 안 일어나요. 진짜 3시간, 4시간은 안 일어나요. 근데 저는 그때도 잘 몰랐지만 제가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걔네들의 머릿속에는 항상 그 생각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내가 나가야 될 진도. 어제 혹시 못 끝낸 진도가 있으면 오늘 마저 끝내줘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 예,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날 있을 스터디. 내가 맡은 과목이 무역실무인데 내가 준비를 해서 자료를 줘야 되는데, 그죠? 그 스트레스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지만 백수가 아니에요. 제일 바쁠걸요, 아마. 머릿속도 그렇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단계별로 끊어나가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계속 진도가 밀려서 5년차, 6년차, 7년차는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3년 안에, 2년 안에 끝내고 싶으시면 월별로 먼저 끊으세요. 예, 그렇게 해서 진도를 나가시고 모르는 게 있으면 학원이나 아니면 강사님들을 통해서 물어보시면 되고요. 진도를 위주로 좀 빼야 됩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일정도 나오셔야 되고. 공부와 관련해서 계획 같은 걸 좀 세우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상담을 다 저희가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예, 언제든지 신청을 하시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 연구원의 장점에 대해서 좀 자랑을 하면, 먼저 뭐 이런 말 하기가 솔직히 좀 오그라들어서 좀 그렇긴 한데, 예, 비웃었어요? 예. 사실이니까, 예, 최고의 검증된 강사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저희 뭐 아시는 분 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작년 9월에 다 싹 옮겨왔잖아요. 강북에 있다가 옮겨왔고, 근데 강의를 한 분들이 대부분 다 10년 이상의 강의 경력을 갖고 있고 과목별로 다 맞아요. 1등 강사들이 맞기 때문에 강의를 못하는 사람이 10년 이상 강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 바보예요? 아니잖아요. 딱 들으면 알잖아요. 저 사람 강의 잘하네, 못하네. 그리고 대충 보면 아는데 지금 강의하고 있는 대부분들은 다 10년 이상 넘은 분들이에요. 그리고 강의만 하는 게 아니라 풍부한 업계 경력으로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대부분 다 법인 대표, 부대표, 예, 본부장 이상급을 다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업계에 있어서 여러분 나중에 합격하고 나서의 일도 되게 궁금하지 않아요? 그죠? 근데 이제 합격한 지 2년, 3년밖에 안 된 사람들한테 뭘 들어요? 거기 연봉 짜, 거기 연봉 많이 줘. 이 얘기밖에 들을 게 없어요. 하지만 지금 법인 대표가 돼 있는 분들은 해줄 얘기가 너무 많아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학원 안에 있는 비용으로 해가지고 거의 이제 각 단계별로 2달 과정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공금으로 학생들하고 강사님들하고의 자리를 많이 마련합니다. 예, 그래서 뭐 맥주 한 잔도 먹고 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자리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오히려 저희 이제 많은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다음 두 번째가 학교와의 활발한 교류돼 있는데, 뭐 저도 뭐 박사고요. 예, 경제학 박사고, 뭐 학회 여러 가지 임원도 있고, 저희 관세 사 강사님들이 대부분 관세사 회 뭐 임원들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정말 궁금한 게 강사의 생각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궁금한 게 출제위원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가 더 궁금하지 않아요? 그게 더 맞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강사들은 자기의 경험을 가르쳐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붙었다. 그러니까 내 말이 맞을 거다. 근데 그게 올바른 말이 되려면 그 사람의 점수가 높아야 맞는 거죠. 그죠? 작년에 합격자, 2차 합격자 평균 점수가 49점이었어요. F지. 가죠, 가. 수음이양 가. 그죠? 그 합격한 친구는 75등 안에 들었을 뿐이에요. 그 친구가 공부했던 방법, 그 친구가 하는 말은 그 75명 안에 그냥 들어왔을 뿐이지 그 방법이 옳다란 뜻은 아니란 얘기지. 그 방법이 옳았다면 출제 교수님들이, 채점 교수님이 점수를 더 줬겠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좀 이따가 나오겠지만 출제위원들하고 여러분들하고 좀 많은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자리를 많이 마련을 해드리려고 해요. 저도 일부러 지금 대학교 가서 강의를 하는데, 강의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제가 가야 교수님들 계속 보잖아요. 그죠? 그럼 그분들하고 계속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실제로 이제 채점하신 분들, 출제하신 분들 얘기를 하다 보면 좀 솔직히 저는 듣기가 좀 거북한 얘기가 많아요. 그분이 예를 들어서 그저께 뵀던 분인데, 그분이 관세사 출제를 한 10년 이상 해오셨어요. 채점도 하고. 근데 야, 관세사를 한 10년 정도 이렇게 채점을 해보는데 어떻게 수준이 점점 내려가냐, 이런 얘기를 해요. 기분 좋아요? 나 되게 나쁘더라고. 나 발끈할 거야. 아이, 교수님이 시험 봐봤어요? 막 이러면서 뭐 강의나 하시는 거지 뭐 논문에서 시험 한번 봐보셨어요?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막 그랬더니
아니래요. 예, 수준이 너무 낮대요. 나는 관세 안 해도 되지.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무튼 예, 그래서 저희가 해야 될 일은 강사로서 어떤 지식을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근데 더 또 중요한 건 뭐냐? 실제로 채점을 하고 출제하는 교수님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이런 방향으로 하는 게 맞다라는 걸 또 제가 얘기하면 안 믿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아예 모셔오려고 이제 예, 물론 그분들이 여기서 막 강의를 하시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런 자리를 많이 마련을 할 거고 그런 게 이제 저희의 가장 큰 장점이죠. 그런 분들이 다른 학원 안 가시죠. 그분들도 교수님들인데 쪽팔리게 그런 데를 못 가죠. 근데 우리는 이름이 뭐예요? 연구원이잖아요. 예, 이름을 그렇게 지은 이유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 많은 사람들이 비웃지만 다 이유가 있다니까요. 예, 지금 우리 학원 홈페이지에 그 왜 전문가 과정에서 나와 있는 교수님들 있죠. 예, 그분들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그쪽에선 정말 유명한 분들이에요. 예, 좀 이따 나오게 될 무슨 HS 그 전문가 그분은 거의 10몇 년을 HS 출제 선정 이거를 거의 매년 하시는 분이에요. 올해 출제를 하면 다음에 출제를 못 해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런데 HS 전문가가 우리나라에 많아요? 별로 없거든요. 그럼 그분은 다음 해에는 선정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 해에는 뭐 채점으로 들어가고 그러면서 결국은 10몇 년을 계속 해오신 분이에요. 아무튼 그런 분들하고 자리를 많이 마련할 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저희는 말씀을 드린 것처럼 법인 대표예요, 다. 예, 그리고 제가 나이는 뭐 그렇게 있지만 그래도 다 기수는 제가 빠른 편이잖아요. 제가 16기예요, 16기. 16기면 아까 몇 년도? 99년도에 합격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좀 자랑 같지만 저랑 같이 스터디했던 분들이 뭐 A1 대표, 그 다음에 뭐 청솔법인 대표, 스카이브리지 대표, 다 법인 대표들이 다 저랑 같은 동기, 친구, 형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항상 학원에 전화를 가끔 해요. 야, 관세사 뽑기 너무 힘들어. 아싸, 그죠? 사람이 없어요. 씨가 말랐대요. 75명을 뽑으면 한 20명 가까이가 학생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걔네들은 올해 취업시장에 못 들어가죠. 그 다음에 한 10대 명은 공무원 준비한다고 가산점 5점이 있으니까. 그래서 글로 가요. 그리고 정말 연세가 많은 40대 이상은 또 못 뽑죠. 그러면은 항상 매년 취업시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40명 안팎. 이해됐죠? 전국의 관세법인이 몇 개인데, 그죠? 그리고 큰 관세법인은 한 번 뽑으면 7명씩 6명씩 뽑아가거든요. 그러면은 3, 40명을 어떻게 다 확보를 하겠어요. 그래서 법인에서도 연락이 와요. 괜찮은 친구들 있으면 추천 좀 해라. 우리 법인 좀 얘기 좀 해줘라. 내가 왜요? 막 이러면 좋잖아 우리. 막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제가 업을 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제 아무런 사심 없이 저한테 이제 전화를 하고 나도 아무런 사심 없이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서로 이제 그분들끼리는 또 경쟁이 있으니까. 그래서 뭐 여기 지금 김병수 관세사님 관세평가 강의하시는 분이 이제 세인 관세법인 뭐 부대표님이고 지금은 안 하시지만 박병 관세사님이 세인 대표고 그다음에 A1 대표님도 작년에 공개 설명회 할 때 잠깐 오셨었어요. 근데 본인이 원하지 않아서 동영상에는 이제 잘랐는데 그때 오셔서 많은 얘기를 해주고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 학원 다녀서 합격만 하시면 취업은 물론 어렵진 않지만 그래도 내가 원하는 데 가고 싶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쪽은 저희가 끝까지 다 해드릴 겁니다. 그럴 능력이 다 되는 분들이고요. 자, 그리고 장학제도 같은 경우도 뭐 1차, 2차 모의고사 장학금을 드리고 있고 2차 같은 경우는 매월 30명씩 드려요. 저희가 지금 2차 모의고사가 한 200명이 넘습니다. 예, 근데 30%는 아니지 30명을 드리니까 비율로 보면 꽤 높은 편이죠. 많이 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뭐 공부하고 싶은데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좀 있어요. 저도 사실 되게 어렵게 자란 편이에요. 근데 이런 얘기하면 다 안 믿더라고. 안 믿으시죠? 예. 냉장고 배달하고 막 학비 벌려고. 예. 진짜로. 그래서 고등학교조차 돈이 없어가지고 이모가 돈 내주고 그랬거든요, 제가. 예. 그래서 돈에 막 한이 맺혀서 그때 막 대학교 안 갈 거야 막 이러면서 막 그랬는데 아버지한테 뒤지게 맞고 갈게요 이래가지고 예, 막 돈 벌어서 학교 다니고 막 그랬었는데 그런 친구들을 좀 보니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있으면 저희가 90% 할인을 해드려요. 물론 그거는 뭐 공개적인 게 아니라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드리니까 혹시 이 중에 계시거나 뭐 동영상 찍고 있으니까 보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오시기 바랍니다. 얼마든지 도와드릴게요. 자, 그래서 아까는 뭐 넘어갔지만 저희가 지금 현재 점유율은 뭐 겸손하게 말씀을 드리면 한 60% 정도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세를 더 늘릴까 지금 그냥 다져서 갈까 좀 고민 중이긴 한데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여러분을 위해서 해드릴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일단은 7월 19일 날부터 오수교 교수님이라고 해서
중앙관세부속소는 관세청이에요. 관세청 기관이고 품목분류를 담당하는 별청인데 거기에서 소장님을 하셨던 분이니까 고위직이에요. 예, 그래서 이분이 이제 7월 19일부터 이제 강의를 합니다. 근데 이분은요, 그 카메라가 안 돌 때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해주세요. 재밌는 얘기라기보다는 중요한 얘기 있죠. 카메라가 돌 때는 그냥 HS를 좀 얘기해 주시는데 카메라가 딱 안 돌아가면 출제 선정만 15년을 하신 분이잖아요. 카메라 딱 꺼지면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뭐 여기가 중요해, 여기가 중요해 이게 아니라 봐봐, 답안지를 쓸 땐 말이야. 요런 건 쓰지 마. 이런 말은 써줘야 돼.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2차 공부하는 친구들은 귀가 막 번쩍 뜨이는 말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많이 좀 해주시는 분들이고 관세 평가는 저희가 말씀을 지금 못 드리고 왜냐하면 지금 이제 올해 시험과 관련이 돼 있는 분이라 말씀을 못 드리고 이제 9월달에 이제 관세 평가 쪽은 또 들어오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 관련된 자료를 계속 제공을 해드리고 우리 학원을 들었는데 떨어지는 분은 없게끔 만들고 싶은데 90명밖에 안 뽑아서 그게 좀 안타깝긴 합니다. 그죠? 자. 그리고 여러분 궁금한 게 이것인가요? 근데 이미 다 공지가 돼서요. 일단은 올해 이번에 참석하신 분들에게는 저희가 뭐 40% 30% 할인을 다 해드릴 거고 그래서 오늘은 지금 뭐 받으신 거 있죠? 봉투에 뭐 이상한 거 들어있죠? 예, 그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거 잊어버리시지 말고 뭐 오늘 수강하셔도 되긴 하는데 나중에 시간표 나와도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그걸 갖고 오시면 이제 1차의 경우 종합반 40% 그다음에 2차는 30%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이따가 좀 하도록 하고 이제 좀 질문을 좀 만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면 질문을 많이 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 과목이 바뀌느냐라는 얘기를 좀 하시는데 작년에 과목 개정을 활발하게 논의했던 건 사실이에요. 산업인력공단에서 요청을 한 거고 먼저 이유가 뭐냐면 어떤 특정 과목은 그 출제 교수님들 확보가 너무 어렵다. 그래서 이 과목은 좀 바꾸자. 빼자라고 했던 과목이 무역영어예요. 예, 무역영어였는데 안건이에요. 안건이 그랬던 거고. 예. 근데 논의를 많이 하다가 그러니까 산업인력공단은 무역영어 이런 거 뺍시다라고 막 얘기했는데 관세사 그러니까 그게 이제 관세청에 요청이 들어갔고 관세청에서 관세사 회로 이제 협의해서 알려달라고 이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관세사 회에서 회의를 했는데 관세사들은 그래도 무역영어, 무역실무 이런 과목이 어떤 그렇지 않습니까? 회계사, 세무사가 안 하는 과목이잖아요. 그죠? 고유의 과목이잖아요. 근데 이런 걸 빼버리면 좀 그러니까 자존심 문제도 있고 하니까 일단은 이렇게 하다가 그냥 흐지부지 됐어요. 근데 올해 안건을 넘겼는데 아직까지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과목 변경은 되더라도 국가고시는 3년 동안의 유예 기간이 있어요. 3년째 되는 해에 1차 응시생부터 적용돼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바뀌어도 여러분들에게는 애매하다. 빨리 붙으시면 상관이 없고요. 예. 근데 그러니까 그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합격 인원 배출 늘리는 건 아까 말씀드렸죠.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관세청장 이게 정치적인 문제라 그래요. 청장님이 어떻게 되시냐에 따라 바뀌는 거니까 근데 또 줄진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외에 다른 질문이 있으면 좀 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이요. 네. 출제위원. 네. 출제위원들 교수님들이에요. 대학에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HS나 관세평가는 대학교 교수님들도 계시지만 현직 공무원들이 내시기도 해요. 현직 고위공무원들은요. 여러분 공무원 그럼 다 복지부동 뭐 이런 것만 생각하시나요? 아니죠. 관세법을 제일 잘하는 분들이 누구예요? 관세법을 누가 만들어요? 관세청 공무원들이 만들어요. 관세청 공무원들 석박사 되게 많아요. 여러분 모르시죠? 해외에서 학위 받은 분들 되게 많아요. 예, 그래서 그분들이 내세요. HS 이런 것들. 아까 오수교 소장님도 공무원인데 내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또 있나요? 없나요? 실강 인강 고민 중이세요? 제가 볼 때 편도 거리가 1시간 이내라면 서울에서 1시간 이내면 먼 거 아니잖아요. 실강 듣는 게 맞습니다. 예. 지방에서는 할 수 없이 인강을 듣는 거고, 예, 그건 올 수 없는 거고, 제 개인적으로는 실강 오는 게 맞습니다. 모니터만 바라본 사람은, 예, 나중에 관세사 됐을 때 외롭습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아마 공부하시면 아실 거예요. 그리고 불안합니다. 쓸데없이 불안감과 또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이 카페에 와서 싸우는 거죠. 예. 또 질문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네.
직장 다니면서 공부했던 분들 중에는 대부분이 포기하는 분들을 봐서 성공한 사례가 극히 드물어요. 정말로. 예. 특히 2차까지 직장을 다니면서 붙은 분은 제가 알고 있는 분은 한두 분밖에 없어요. 제가 15년 강의하면서. 물론 제가 아는 분들 중에. 예. 그래서 1차까지는 충분히 가능해요. 직장과. 근데 2차는 아까도 말씀드린 상대평가기 때문에 앞에 있는 친구들 다 보이시잖아요. 20대 막 젊은 애들 이겨야 되는데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은 뭐 경제적인 여건도 있으니까 뭐 퇴직이 힘들다면 휴직 같은 것도 좀 생각은 하셔야 돼요. 진지하게 막판에. 예. 그래서 그것도 힘들다면 일단 점을 한번 보세요. 그래서 내년 운에 관운이 있다고 좀 나오면 그만두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가장 좋은 건 그거예요. 찍어서 공부하시면 돼요. 찍어서 공부해서 그것만 달달달 외워서 여기서 나오면 대박, 아니면 망하는 거죠. 그래서 점을 보시라는 게 농담이지만 공부 방법은 그렇게 가야 됩니다. 직장을 계속 병행하셔야 된다면 일반 학생보다 범위를 확 줄이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만이라도 확실하게 알고 가자라고 본인이 합의를 해야 돼요. 자기 합의를 하고 타겟팅을 해가지고 그렇게 가야 돼요. 근데 그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직장인들은. 그래서 직장인들은 정말 고민을 좀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정말. 예. 또 질문 있으시면.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적인 합격자의 수가 적어서 취업 자체는 다 돼요. 100%가 되는데 이제 뭐 좀 이제 유명한 법인, 좋은 법인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경쟁이 있으니까 그때는 좀 불리하겠죠. 근데 직장을 못 구하지는 않아요. 예, 직장을 못 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골라가는 상황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뭐 30대 정도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 되면 다 합격은 하는 것 같은데요. 취업은 다 하더라고요. 예. 꼭 서울의 대형 법인을 원하지 않는다면 취업은 다 됩니다. 예. 또 질문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이제 시끄럽고 빨리 뽑아라 이런 표정인 것 같은데, 네. 그러면은 추첨을 하도록 하고 남은 뭐 질문이 더 있으신 분들은 끝나고요. 개인적으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위에 거부터 뽑도록 하겠습니다. 그 교재 한 권 드린대요. 예. 당연히 제일 비싼 교재로 하시는 게 좋겠죠. (61번) 예, 맞습니다. 축하드립니다. 39번. 예, 꼭 갖고 계셔야 돼요. 예. 43번. 불만이 가득한데. 예. 자, 이제 교재 2권을 드리는 쿠폰이 되겠습니다. 예. 자, 50번 축하드립니다. 30번. 표정이 안 좋아서 안 줄래요. 그래, 이렇게 웃어야지. 예. 55번. 예. 축하드립니다. 자, 이제 그 교재 4권. 오, 대박이다. 대박이다. 요거부터 좀 대박이다. 28번. 예. 공 갖고 계세요. 자, 이제는 뭐죠? 50% 할인? 예. 2분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25번. 좋으시겠어요. 공 갖고 계세요. 갖고 계세요. 73번. 본인이에요? 네, 축하드립니다. 있어요? 73번. 네, 맞아요. 자, 드디어 이제 마지막 100% 할인권이 되겠습니다. 이거 많이 좀 적을게요. 예. 35번. 기념 촬영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자, 축하드리고요. 관세사가 쉬운 길은 아니겠지만 개인적으로 굉장히 매력이 있는 직업은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이왕 하시게 된다면 좀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오늘 당첨되신 분들 너무 축하드리고 그리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